폭포석에 빠지기 시작한 2월 말 3월 초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큰 산에 가야 폭포석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여러 산지를 정말 쉴 틈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지난번에 찾았던 변화석 계열, 이렇게 석영이 엉겨붙어 만들어진 변화석, 약간 괴석 같기도 한 이 돌을 어느 계곡 초입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길을 따라 거슬러서 산 쪽으로 탐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지금 보신 이 돌은 굉장히 강질입니다. 마치 석영이 물처럼 녹아서 끈끈하게 젤리가 됐다가 굳어진 것처럼 이렇게 밝은 색의 석영 또는 방해석이 있는 원석들을 찾아가면서 이곳에 가면 폭포석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희망을 품고 추운 겨울을 탐석에 매진했습니다. 이 발밑에 있는 이 풀들은 물침개라는 우리나라 하천 곳곳에서 자라는 아주 강인한 식물입니다. 자, 올라가면서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은 석영이나 방해석이 이렇게 선명하게 박힌 돌들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계곡을 거슬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큰 산에는 정말 크고 작은 계곡 물줄기가 곳곳에 뻗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계곡을 다니다 보니 버섯들을 또 우연히 많이 보게 되었는데, 이 한겨울에도 물론 봄이 조금 가깝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버섯 굴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수석과 관련은 없지만 눈요기 삼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버섯 굴. 자, 그리고 산돌, 이 흙에서 나오는 토중석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희한하게도 이 계곡에서 나오는 이 돌들이 수마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해석, 하얀 크림 같은 방해석이 저렇게 모함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 돌은 사실 조금 놀라긴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쌍봉이죠. 쌍봉인데 허연계 그 사이에 끼인 것처럼 보였지만 석영이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아쉬운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만나는 계곡의 돌, 흙에서 나온다고 해서 토중석이라고 하는데, 이 일대는 이렇게 마치 사람의 근육처럼 물룩물룩한 돌들이, 이런 석질의 돌들이 상당히 쉽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수마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였고, 한눈에 봐도 근육질이 너무 볼만했습니다. 그리고
세종 신성이라는 어느 블로거에 그래서 찾게 되었는데 불무더기를 찾아서 산 능선 위를 산 사면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돌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가보니 진짜 이런 돌들이 계곡도 아닌 야산의 한 사면에 저렇게 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만한 돌도 하나 찾았습니다. 아주 꽉 박힌 돌이었는데 저렇게 흰색이 얼핏 보이길래 꺼내봤더니 잘 한번 봐주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나 있습니다. 저 안으로. 네, 저 손가락으로 흙이 꽉 차 있었는데 말 그대로 흙에서 나온 토중석. 씻어볼 곳이 없어서 이따 확인된 모습을 보여드릴 테고 그날 오면서 아래쪽 계곡에서 잠시 차를 주차했다가 우연히도 이런 돌을 또 발견했습니다. 폭포석 같습니다. 이거는 저렇게 방해석, 석영과 방해석은 좀 다른데요. 크림색 물줄기, 흰색에 가까운 크림색 물줄기가 아주 인상적인 돌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최근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장만한 수반에 돌을 올려놓고 물을 쳐봤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어느 정도 폭포석에 가까운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항공샷이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볼 때 상당히 선명하게 물줄기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줄기가 그 반대편까지 넘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폭포석은 아닙니다. 형태를 확인하는데 보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돌은 아까 그 산 사면에서 찾아낸 속으로 구멍이 난 돌입니다. 석영이 엉겨 붙어서 만들어진 강질의 석인데 일단은 충분히 양석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절벽경으로 단봉 아래 절벽경으로 연출을 해봤는데요. 나름 고태미, 그 옛날 그 수석 선배들이 말한 고태미, 원시적이고 아주 날것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포즈에서는 그 고태미가 돋보일 수 있게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면 산 아래에 깊은 숨겨진 비경에 계곡과 동굴이 있는 듯한 그런 축경미를 보는 듯합니다.
수반이 가로로 약 60cm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로가 장이 32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거칠지만 약간의 나름의 수마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표면에 그 돌갓, 그 디테일한 아주 돌기들까지도 단단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충분히 씻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리고 이렇게 석영이 겹겹이 덧칠된 듯한, 마치 유화를 덧칠한 것처럼 석영이 겹겹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찾고 있는 이 폭포석은 실제로는 방해석이라는 암석이 폭포의 물줄기를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단단하기로는 석영이 경도 7 정도 해당한다는데 아주 단단한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돌을 마치 거대한 벙커를 들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이 움푹 패인 부분을 강조해서 연출을 해봤는데, 이 부분 비밀의 동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 한 3분의 2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구멍이 제 손가락보다 좁기 때문에 다 넣지는 못했는데, 이 씻으면서 확인을 해보니 그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이 움푹 패인 이 부분이 이 돌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위에서 본 모습이시고요. 이 자세히 보시면 이 촉이 하나하나 다 살아 있습니다.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 앞부분에 보셨던 마치 동물뼈를 연상시키는 듯했던 그 석영 괴석, 지금 보시는 돌과 같은 결의 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옆으로도 깊은 구멍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저 안에 돌이 박혀 있네요. 지금 보니. 얇고도 날카로운 촉들이 부러지지 않고 제대로 살아있는 돌. 이런 강질이기 때문에 사실 가져와서 연출을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물도 어느 정도 고이는 것 같고요. 깊은 호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이 자작하게 고이는 정도였습니다. 폭포석을 탐색하는 과정 중에 이런 돌도 만날 수 있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보기에 따라 수석감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수석 초보인 점을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른 골짜기를 찾았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석영이나 방해석이 들어가 있는 돌들이 나오는지
그 아랫부분에서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탐석을 시작했습니다. 이 돌은 탐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는 의도였고요. 지금 보시는 이 돌 같은 경우에는 석영이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석영.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석영 광물 형태를 하나 찾기도 했습니다. 이 석영과 방해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석영은 투명한 느낌이 좀 들고 이 쪼개지는 모양이 석영은 육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석영은 방해석보다 훨씬 더 경도가 단단해서 경도 7 정도라고 하고요. 이 봄이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는 개구리나 도롱뇽의 알들도 보는 재미가 탐색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번에는 또 다른 건천이 아니고 건계곡이겠네요. 물줄기가 지나가는 건계곡. 우기 때만 물이 차는 건계곡. 돌들이 이 아래로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곳을 지나가면서 폭포석에 석질이 있는지 확인을 했고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그 건계곡을 따라서 한 200m 정도를 왔던 것 같아요. 올라와 보니 이런 돌 무더기 가운데 저렇게 확실치는 않지만 흰색 석영이나 방해석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곳은 사실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함이 되는 석질이 좋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석영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모함이 좋지 않아서 내려왔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제가 탐석하고 있는 곳의 높은 봉우리 중 하나입니다. 주봉은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았고 이렇게 혼자 탐석하는 것은 혼자 등산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아주 호젓하고 좋습니다. 자, 돌이 내려와 있는 또 다른 건계곡 돌무더기가 있길래 이곳의 석질은 어떤지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이곳의 모함은 석질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탐석이 특별히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돌들을 확인해 보면서 일일이 확인해 보면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 탐색하고 있는 이 현장이 내가 원하는 수석이 나오는 곳이냐, 수석인들이 말하는 산지, 이곳이 산지가 맞는지 아닌지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저렇게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만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발견되는 다양한 모함들, 그러니까 폭포석의 경우 물줄기가 떨어져 내리는 그 자연의 형태가 되는 모함. 그 모함이 어두우면 좋은데 사실 그런 돌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현장을 찾아가면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계곡을 한 6군데 정도 누볐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최근에 이제 암석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돌을 점파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점토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판판한 돌. 옥천 근처에서도 나오는 이런 점파람 계열의 돌을 어느 계곡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낮은 단석. 방금까지는 제가 찾는 폭포석의 산지였고요. 이곳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옥천에 있는 금강 IC 휴게소 아래쪽입니다. 가자마자 호피석을 하나 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호피석은 아니고요. 반가운 마음에 잠깐 확인만 해봤습니다. 자, 옥천 IC 휴게소 다리 밑에서 발견한 폭포석이 될 만한 돌. 하지만 폭포석은 아닙니다.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폭포석을 찾는 저의 여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행선지로 가보겠습니다.